네, 오늘 저와 함께 풀어볼 문제는 2020년도 중국어 임용고시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자, 함께 풀어볼 문제는 전공 A 8번 문제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阅读下面的对话，从 A 到 E 中找出两个语法上有误的句子，加以改正，并分别说明理由。총 4점짜리 문제네요. 자,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아래 대화를 읽고 A에서 E 중에서 어법상 오류가 있는 문장 2개를 찾으라고 했어요. 자, 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법상 오류가 있는 문장 2개를 찾는 게 먼저 첫 번째 숙제고요. 자, 그 다음 수정한 뒤, 수정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하나지만 총 3개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볼게요. 자, A, B, A, B 이렇게 대화의 형식으로 나와 있고요. 제법 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막상 시험을 볼 때는 이거를 다 볼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핵심적으로 A, B, C, E, 그리고 E 5개의 문장만 한번 추려서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冰箱里有牛奶闪了的. 냉장고에는 우유 등등이 있다. B, 在房间里, 房间里, 방에 있다. C, 不知道去哪个城市比较好. 어느 도시로 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D, 妈有个朋友住在天津里. 엄마에게는 티엔진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다. E, 你把手机放到妈的包吧. 너는 핸드폰을 엄마의 가방에 넣어주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5가지의 문장에서 우리가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밑줄 친 대로 유심히 보시면 냉장고에, 방에, 도시로, 현진에, 가방에 다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중국어로는 뭐라고 하죠? 후소츠, 처소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처소사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오류를 주로 범하는지 그걸 잘 찾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처소사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처소사란 처소, 즉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처소사는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위츠, 방위사, 방향, 위치를 설명해주는 방위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명, 고유명사,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를 나타내는 일반명사, 즉 일반명사이지만 이미 장소의 개념이 담겨져 있는 명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장소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대사, 여기, 저기, 거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소화 시켜줘야 하는 일반명사, 즉 3번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마지막 여기 일반명사에는 장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장소화를 시켜줘야 돼요. 장소화를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거기에 적당한 방위사나 내지는 대사를 써줘야지만 완벽한 처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방위사. 방위사는 여기 한번 예문을 볼까요? 图书馆在前边. 도서관은 앞에 있다. 앞, 방향이죠. 방위사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명 등 장소를 나타내는 고유명사. 이거는 찾아내기 정말 쉬워요. 왜냐하면 정말 말 그대로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중국어, 서울, 베이징처럼 눈에 아주 띄게 잘 띄는 고유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장소를 나타내는 일반명사와 대사, 즉 이미 장소의 개념이 담겨 있는 일반명사 내지는 대사인데요.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学校, 학교, 图书馆, 도서관, 城市, 도시, 这里, 这儿, 여기, 那里, 那儿, 저기, 거기. 이렇게 이미 이 단어 안에는 일반명사 안에는 장소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장소화시켜야 하는 일반 명사, 즉 장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장소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방위사 또는 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완벽한 처소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자리에 방위사는 리, 상, 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대사가 들어갈 때는 뭐 쩌리, 나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방위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나머지 세 개를 가지고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오류를 범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두 가지는,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이 안에 이미 장소의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굳이 방위사는 쓸 수가 없어요. 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써서는 아예 안 돼요. 쓰면 오히려 틀려요. 그런데 마지막 장소화 시켜야 하는 일반 명사인 경우에는 방위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 문제는 아마도 뒤에 방위사가 없어야 되는데 있거나 아니면 방위사가 있어야 하는데 없거나 그걸 찾아내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예문으로 보면요. 자, 나는 서울에 산다. 자, 이 문장을 우리 중국어로 해볼게요. 나는 서울에 산다. 我住在首尔. 여기에서 처소사는 首尔이죠. 자, 여기는 뒤에 방위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首尔뒤에 아무 말도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장소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와 대사 예문을 볼게요.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 자, 여기서 장소는 도서관이죠. 이걸 중국어로 해보겠습니다. 他在图书馆看书. 자, 도서관 자체는 장소의 개념이 이미 있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리 같은 그런 방위사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장 맞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소화 시켜야 하는 일반 명사. 우리가 제일 많이 틀려요. 예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운동장에 있다. 그는 교실에 있다. 자, 얼핏 보면 운동장, 교실이라는 단어는 왠지 장소의 개념이 있을 것 같지만 중국어에서는 얘는 장소의 개념이 없는 일반 명사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반드시 뒤에 방위사 내지는 대사가 나와줘야 돼요. 자, 이거를 잘 모르고 우리가 이걸 중국어로 바꾼다면 아마도 처음에는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할 겁니다. 자, 他在操场. 그는 운동장에 있다. 이거를 해석했을 때,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자, 얘는 사오창이라는 단어는 장소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는 방위사 상이 들어가야 맞아요. 자, 두 번째, 그는 교실에 있다. 他在教室. 그는 교실에 있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소화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뒤에 리, 他在教室里라는 방위사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내가 너한테 갈게. 我去你. 너한테, 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쓰면 틀려요. 我去你, 那儿까지 써줘야 돼요. 대사가 들어갔죠? 자, 반대로 해볼게요. 네가 나한테 와. 你来我. 당연히 틀리죠. 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나. 여기에 있으니까 你来我这儿 이렇게 써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어법상 오류가 있는 문장 두 개를 찾고 수정하고 그 틀린 이유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이 문제예요. 자, A부터 봅시다. 빙샹리 요니요난 샤마다. 여기서 아까도 봤다시피 빙샹리 자체가 처소사예요. 자, 보니까 뒤에 리라는 방위사가 붙어 있어요. 빙샹, 냉장고는 그냥 일반 명사죠. 그러니까 반드시 장소화를 시켜줘야 돼서 리 들어갔어요.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문제가 없죠. 자, 그러니까 A는 맞는 문장입니다. 자, B, 在房间里, 방에 있다. 房间里. 자, 리가 들어간 게 맞는지, 房间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없는 일반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화 시켜줘야 되는 방위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B도 맞는 문장이에요. 자, C, 不知道去哪个城市比较好. 어떤 도시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 자, 정시, 도시로 여기가 장소죠. 자, 정시가 과연 장소의 개념이 있는 일반 명사인지 장소의 개념이 없는 일반 명사인지.
제가 아까 예시를 들어준 게 있었죠. 장소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 대사의 예문에 예시에 여기 정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장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필요한 방위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C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D. 자, D까지 왔어요. 총 5개 문장이 있고 틀린 문장이 3개라고 했어요. 그쵸? A, B, C, D, E 중에서 A 맞았어요. B도 맞았어요. 방금 전에 풀었던 C도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합리적으로 답은 D와 E. 틀린 문장은 D와 E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D 틀린 문장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틀렸는지 살펴보면요. 마요가 朋友住在天津里. 텐진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대요. 자, 그러면 이 텐진 지명이죠. 중국의 4대 직할시 중에 하나예요. 자, 뒤에 리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되죠.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거예요. 리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틀린 거 찾아냈어요. 하나. 자, 그리고 E도 방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D, E 2개 틀려요. 그러니까 E도 틀린 문장이에요. 그럼 어디서 틀렸나? 你把手机放到妈的包吧. 엄마의 가방에 핸드폰을 넣어라. 자, 그러니까 핸드폰을 놓는 장소가 바로 엄마의 가방이 되겠어요. 가방은 우리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장소의 개념이 없는 일반 명사죠. 보통 명사죠. 그러니까 이 가방을 장소화 시켜줘야 되는 딱 거기에 알맞은 방위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가방에 넣어줘라고 한국말은 구체적으로 안에 넣으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중국어로는 안에 의미가 있는 리를 여기에 반드시 써줘야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틀린 거 2개 찾아냈어요. 자, 정답 해설 한번 해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자, 어법상 오류가 있는 문장 2개 우리 D, E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수정하라고 했어요. 2번째. 그쵸? 어떻게 수정하면 돼요? D는 티엔진 리를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E는 여기 빠오 뒤에 리를 써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 이유를 중국어로 잘 설명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답안을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한번 볼게요. 자, 有误的句子是 D 和 E. 오류가 있는 문장은 D와 E다. 자, 그런 다음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냐면요. 2개니까 2문단으로 E, R로 나눠서 E에서는 D에 설명을 해주고요. R에서는 E에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E 봅시다. D 应该改为 D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妈有个朋友住在天津. 리 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설명을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国名和地名等 나라명과 지명 등 本身表示地方的专有名词 그 자체가 지방, 지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 专有名词 고유명사일 경우에는 后面 뒤에 不能加方位词 방위사를 쓸 수 없다. 인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天津后面不能加方位词里 그렇기 때문에 天津 뒤에는 방위사 리를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을 썼고요. 봅시다. 一应该改为你把手机放到妈的包里吧 넣어주고요. 再把一般名词转化为处所词时 자, 일반 명사를 转化为 바꿀 때 어떻게 바꿀 때? 처소사로 바꿀 때 名词后面 명사 뒤에는 应该加上 뭘 써야 돼요? 适当的方位词 거기에 딱 맞는 적당한 방위사를 써야 한다. 在一里이 문장에서 包是手机被放到的处所 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이 놓여지는 처소가 되겠죠. 장소가 되겠죠. 힌트 그렇기 때문에 包后面 가방 뒤에는 必须加 반드시 써줘야 돼요. 뭐를? 方位词 리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왜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문제의 영역을 살펴보자면 크게 어학 내지 그 안에서 어법을 묻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틀린 문장, 오류 찾기, 그리고 그 오류를 수정하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사실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형인데요. 이렇게 3가지를 요구하는 거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 찾고 수정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 중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냐면요. 서소사와 방위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어법적으로 오류가 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수업 시간에 중국어 문법 같은 그런 수업 시간에 자세히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생략했던 지문 해석과 관련 단어는 제가 또 따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